꿈과 책과 별. 두 번째 이야기는 책에 대해 나눠볼까 해요. 다들 책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가볍게 읽히는 동화부터 잠을 부르는 어려운 책까지 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저는 그 중에서 시집을 좋아합니다. 한 장 안에 끝이 나는 짧은 글만으로도 많은 울림을 전하는 게 꼭 마술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한 단어마다 어떤 생각들이 얼마나 담겼을까요? 해석해야 하는 함축된 문장이라서 한 장을 넘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요. 그 간결한 표현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의미에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경험은 매번 새롭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시를 통해 먹먹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시는 가슴에 박혀 오랜 여운을 주기 때문에 시는 또 마음을 전하는데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병률 시인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 라는 시집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을 바다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바다는 요즘 잘 있나요? 제 바다는 최근 방향을 잃고 여기로 저기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저에게 가장 무서운 건 대학 생활이 끝났을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니까 내가 지금 물에 둥둥 떠서 그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무태 닿아도 바라지 않았던 곳이겠다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를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 다시 태어나거든 이라는 시예요. 다시 태어나거든. 한 무리는 행복을 숭배하고 한 무리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산다. 이쪽 줄의 사람들은 아예 감정이 없으며 저쪽 줄의 사람들은 감정을 숨긴다. 이 엄청난 사람들의 파도에 휘말릴 준비가 되었다는 듯 산소통을 메고 서 있는 한 청춘.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회오리 바람을 만날 것이니 피할 수 없을지라도 이내 끝나고 말지라도 이번 생에는 한 덩어리에 완전한 혼자가 되어라. 땀이 나는 날씨가 되니 바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물놀이를 좋아해서 여름마다 그냥 풍덩 뛰어듭니다. 대책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두렵다고 물러서기만 하면 그 시원함과 즐거움을 놓칠 테니 아깝잖아요. 삶이라는 바다도 이렇지 않을까요? 부딪히며 헤엄치다 보면 팔을 접고 발차는 법을 익히게 되지 않을까요? 물 먹고 콜록이는 게 고통스럽지만 바다는 그걸 감수하고도 오는 곳이잖아요. 응원해주는 듯한 다시 태어나거든을 읽으니 저는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오리 바람을 만날 걸 알면서도 뛰어들 수 있을 듯한 기분이요. 고여있던 저도 파도에 몸을 실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력한 움직임에 정신없이 떠밀리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파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물에 부딪혀 부서지는 눈부신 물알갱이들과 수많은 돌을 굴리며 물러서고 다시 또 달려나오는
시원한 바닷물을 볼 때마다 바다란 고여있지 않고 흔들리며 파도치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게 바다에게 있어 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의 이름을 이 시집의 이름처럼 바다는 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각자의 삶을 바다라고 표현했듯이 살아가는 게 어지럽고 울렁일 수 있겠지만 애초에 물결 치는 게 안녕한 바다라면 이 모든 과정에도 잘 있다는 안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진 삶의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첫 번째 시를 읽고 또 생각한 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파도에 휘말릴 준비를 하며 청춘이 맨 산소통은 어떤 것일까? 였습니다. 온전히 설 수 있는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 숨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는 과연 뭐였을까? 역설적이지만 저는 그것 또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나도 모르는 사람들, 몰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정말이지 묵직한 무언가가 되는 사람들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다시 또 사람 덕분에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 두 번째로 읽어드릴 이 넉넉한 쓸쓸함처럼 이번에는 용기 다음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넉넉한 쓸쓸함.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와 다를 테니 그때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 만나자. 무심함을, 단순함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만나자. 저녁빛이 마음의 내벽, 사방에 펼쳐지는 사이 가득 도착할 것을 기다리자. 과연 우리는 점 하나로 온 것이 맞는지, 그러면 산 것인지 버틴 것인지, 그 음음마저 쓸쓸해 문득 멈추는 일이 많았으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게 살자. 달코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발이 발을 뒤틀어 버리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으로 살자. 밤새도록 몸에서 운이 다 빠져나가도록 자는 일에 육체를 잠시 맡겨두더라도 우리 매일 꽃이 필 때처럼 호된 아침을 맞자. 제가 바다라고 표현했던 걸 여기선 세계라고 표현했다 볼 수 있겠어요. 이번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흔한 것도 예쁘게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네요. 그럼 저도 누군가의 산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들려드리는 시들의 저자 이병률 시인은 산문집도 여러 권 출간했어요.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혼자가 혼자에게 등 시집 같은 제목의 책들인데요. 시인이 보고 들은 것들과 함께 시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결국 글을 단 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책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요? 바다에 이어 저는 삶을 책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이런저런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하려는 말은 삶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괜찮으니 당신을 나눠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래 바라보고 만나게 되길, 그렇게 매일 새롭게 벅찬 아침을 맞길, 부둥켜 안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릴 살아보자고요.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며 제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태어나거든과 이 넉넉한 쓸쓸함을 읽으니 저는 염려될수록 부딪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제 삶이 그저 잔잔한 것보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휩쓸리고 그리고 그걸 버텨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바다는 잘 있습니다의 뒷표지에 시인은 이런 산문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를 핑계로 혼자만이 늘릴 수 있는 힘에 대해 모른 척합니다. 누구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겠지만 당신만은 방에서 나와 더 절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하지 못한 안부를 전합니다. 바다는 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책처럼 마음속 혼잣말을 그만두지 못해 내내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중인 시인처럼 자신의 안부를 어디에든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서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